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저희 토요일 진행했었던 조직 원리부터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직의 원리,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조직의 유형 분류 중에 민츠버그까지만 한번 해보고요. 가장 메인이 되었던 데프트의 분류는 우리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조직의 원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직의 원리에 대한 연구들이 제가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이 한참 유행했었던 고정기 행정학 시기의 원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원리들이기 때문에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 원리들은 관료제 같은 그런 전통적인 조직에서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특성을 설명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배경을 딱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직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분업의 원리, 그다음 조정의 원리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분업의 원리를 다른 말로 분화의 원리라고 표현하고 조정의 원리를 통합의 원리라고 표현해서 일부러 빈칸을 분업했다가 분화했다가 분화했다 분업했다가 통합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써놨는데 통합이라고 해도 되고 조정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원리가 나뉘어진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분화의 원리는 아시겠지만 통질적인 건 좀 묻고요. 이질적인 건 분리하고요. 그래서 업무를 좀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이자 분업의 원리에 들어가는 게 전문화의 원리도 들어가고요. 부처를 만들어주는 부성화의 원리,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을 분류하는 참모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계층제를 만들거나 한 사람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통솔 범위를 정하거나 명령 통일의 원리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긴 통합 혹은 조정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내용 볼 수 있고요. 4번입니다. 전문화의 원리는 직무의 범위를 분업하는 수평적 전문화. 직무의 범위를 분업하는 지금 보시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너무 귀엽게 그린 것 같네요. 자, 책임과 권한, 직무의 깊이를 분업하는 게 수직적 전문화, 소위 계층화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우리가 앞에 있는 구조 변수 설명하면서 진행했었던 복잡성 내용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직무 재설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직무 확대, 잡, 인라지먼트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요거는 수평적 직무 재설계,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하는 거라고 했고요. 수직적 직무 재설계, 수직적 전문화를 완화하는 것은 직무 충실 또는 직무 풍효, job enrichment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6번입니다. 개선기관에 대한 얘기예요. 조직의 전체적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직접적인 업무 집행, 결정 수행,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여기에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이 참모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7번입니다. 데프트의 연결 기제에 대한 얘기했죠. 수직적 연결과 수평적 연결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 부서 간의 수평적인 조정, 활발한 의사소통 후형, 요거는 수평적 연결 기제의 특징입니다. 자, 8번입니다. 통솔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입니다. 관리 능력에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솔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하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명령 통일 원리까지 정리를 하면 우리는 기출 선지들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선지 이런 얘기 나왔죠. 직무 확장. 잡, 인, 라지먼트. 기존의 정무에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직무 요소들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직무 재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 맞고요. 개성과 참모를 구분하는 것, 이거 전형적인 분업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업무를 조정하는 원리는 권한 배분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의 구조들이 분화됐다면 걔를 다시 통합하는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계층제는 조직 내의 권한, 책임, 의무의 정도가 상하의 계층에 따라 달라지도록 조직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명령 통일의 원리,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른다. 이럴 수 없죠. 명령 통일은 한 사람의 상관과 한 사람의 부하의 1대1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상관이 명령을 지시한다. 이런 전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조직의 유형,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그리고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 내용들 한번 가볼까요?
자, 로베이가 조직의 유형을 구분했죠. 로베이만 구분을 했던 게 아니라 번스와 스토커라는 학자, 상당히 여러 명의 학자들이 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조직의 유형을 구분했던 제일 중요한 건 조직이 적응하는 환경. 환경의 상환 조건이 어떠냐? 되게 불안정한 환경이냐? 아니면 확실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냐? 여기에 따라 조직의 공식적인 구조나 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했고, 이게 바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환경의 상황 조건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유기적 구조가 적용되는 상황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 조직 구성원의 권위 역시 뭔가 조직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전받는 권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뒤에서 계속 정리를 하니까 다른 내용들과 함께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민츠버그 역시 개방체제 관점에서요, 조직의 유형을 분류하죠. 조직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 조직을 구분하는데 얘는 단기, 전사, 임 이렇게 5가지의 형태로 조직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각각 조정기제는 조직의 관리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순 구조는 직접적인 감독.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계적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기계적 관료제는 작업하는 과정의 전문화. 전문적 관료제는 작업 기술의 표준화. 사업부제는 산출의 표준화. 그리고 임시조직, 에도크라시는 상호 조절 이런 것들로 조직의 조정 기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3가지 특별히 진짜 열심히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3가지의 내용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민츠버그의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민츠버그는 조직의 전리 방식을 의미하는 조정 기제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주요 구성 부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업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죠. 보통 분화, 공식적 구조가 높기 때문에 복공집,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리 조직의 구조 변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민츠버그의 임시 조직입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기적 구조의 신설 조직 전문가가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서로 간의 상호 조조를 통해 조정 기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기출 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직무 범위, 다원화되어 있는 의사소통 채널, 그리고 모호한 직무, 책임 관계, 유기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성 요소를 전략적 최고 관리층 여기 있고요. 중간 개선 여기 있고요. 작업 계층 여기 있고요. 그들은 개선 조직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외부적으로 기술 구조나 지원 참모, 지원 막료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가지 조직의 구성 요소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 성장 경로 모형에 따르면 전문적 관료제는 복잡하고 불안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틀렸죠.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인 평입니다. 하지만 일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환경에서 작업 계층이 진짜 복잡한 일을 담당해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민츠버그까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내일은 데프트에 대한 얘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